안녕하세요, 토리파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희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방 골반. 조그마한 방인데 일단 저희 첫째, 그리고 저희 2018년도 1월 14일날 아쿠아리움 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그렸고, 제가 이제 한때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자동차 일러스트 하는 동생이 있어서 자동차까지 이렇게 그려줬어요. 남자분들한테 선물로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동차 일러스트도 있고, 이제 뭐 책들, 책장, 그리고 컴퓨터, 이렇게 의자까지 이렇게 골방에서 맨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고 요청을 해주신 147, 14 공부 방법, 뒤에 제가 학습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공부 방법이라는 것이 특별히 정해진 것도 없고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댓글을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기쁩니다. 영상을 항상 찍어 올리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 의구심도 많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셔서 저도 더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어요. 자, 지난번 영상을 다시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다시 이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147, 14 방법인데, 또 이거 헷갈리시잖아요. 언제 또 복습을 하고 그런 게 헷갈리시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3 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뺄 수 있는 숫자를 그냥 빼면 됩니다. 일단 가볼게요. 데이 1 진도를 빼죠. 진도 쭉 나갔어요. 데이 2 전날 복습을 해요. 복습을 하고 진도를 나갑니다. 데이 3 전날 복습을 하고요. 또 진도를 나갑니다. 데이 4 전날 복습하고요. 진도를 나가고요. 얘는 4죠. 4. 이거 3을 뺄 수 있어. 3을. 그러면은 데이 1을 복습합니다. 복습할 때 당연히 밑줄 하고 체크한 부위, 체크를 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겠죠. 다음 데이 5예요. 전날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도를 빼고요. 여기서 이제 뭐 빼면 돼요? 3 빼면 돼요. 데이 2 복습. 그죠? 이렇게 해서 데이 7이 됐어요. 데이 7이 됐으면 당연히 전날 거는 복습을 해야겠죠. 진도를 뺄 수 있죠. 7에서는 3을 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데이 4 복습. 그죠? 그 다음에 6도 뺄 수 있어요. 6도. 그러면 데이 1을 복습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7일 간격이기 때문에 이 복습을 데이 1을 할 때는 문제집이 분량이 뭐 쌓이지 않았다면 그대로 복습을 하면 되는데, 분량이 만약에 쌓였다, 그럼 문제집으로 복습을 하는 편이에요. 자, 다시 데이 8을 갈게요. 데이 8 숫자가 높죠. 그럼 3도 뺄 수 있고 6도 뺄 수 있죠. 일단 전날 복습을 먼저 합니다. 아침에. 그다음 진도도 빼고요. 데이 6 빼면 뭐예요? 데이 2 복습. 그 다음에 3을 빼면 뭐예요? 데이 5 복습. 그런데 6 뺀 데이 2는 문제집 복습을 하는 거예요. 6을 빼는 거는 문제집 복습을 하면 돼요. 데이 9 그대로 전날 복습, 진도 빼고요. 여기서 6 빼면 뭐죠? 데이 3 문제집 복습. 그 다음에 데이 또 여기에서 3 빼면은 6 복습.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쭉 갔어요. 데이 힘들다. 14가 됐어. 14가 됐으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전날 복습. 그 다음에 진도를 빼고요. 그 다음에 14는 3, 6, 13 다 뺄 수 있어. 그죠? 그러면 데이 3 빼면은 11, 6 빼면은 데이 8, 13 빼면은 데이 1을 복습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했던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쭉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데이 30까지 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지겹다 싶은 내용은 그냥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 30이 되셨다면 다시 데이 1을 복습을 해줍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데이 1, 4, 17, 14, 30이 되는 거예요. 30.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는 정말 충분히 지겹고 익숙하고, 만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을 다 끝냈다 한다고 하시면 그거는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 한 권의 책 자체를 또 만약에 데이 30인데 데이 1을 보니까 그 책이 끝났어요. 그럼 그 책 자체를 전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데이 1 내용만 보셔도 되고, 만약에 한 권이 끝났는데 5회독도 됐고 10회독도 됐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너무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책은 일단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 책이 정말 나한테는 마스터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30이 됐을 때도 그냥 이제 데이 1을 그냥 복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31일이 됐을 때는 데이 2를 또 복습을 하겠고, 32일이 됐을 때는 또 데이 3를 복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끊임없이 너무 분량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충분히 잘 알겠고 지겹고 익숙하다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조금씩 지어 나가시면 돼요. 데이 1, 2, 3, 4 이런 식으로 지어 나가시면서 이제 조금 이제 또 진도를 빼시는 양을 또 늘려 나가시면 되겠죠. 이게 근데 한 권을 1회독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는 1시간 정도가 걸린다 한다고 하시면 그 책의 내용 자체가 정말 이제는 익숙해지신 거예요. 1시간밖에 걸리지가 않는다 한다고 하면. 하지만 책 한 권을 다 보는데도 이게 뭐 오늘 하루 종일 해가지고 이거 다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정도의 양이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 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페이지 정도, 300페이지 정도를 보는데 나는 1시간 만에 이제 다 볼 수가 있다, 그 정도 된다면 정말 그건 이제 익숙해지신 거예요. 자, 이 공부 방법의 특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지만 진도 빼는 양을 많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진도를 빼면서 꾸준히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의 암기와 익숙함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1회독을 할 때 거의 1시간이 걸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수능 전날에도 수학의 정석을 2회독이나 했어요. 2회독 너무 재밌게. 그래서 수능 전날에도 많은 교과 과정을 한 1, 2회독을 한 번 더 했어요. 전날에도.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이나 시험 전에 일주일을 남기고 체크된 부분 위주로 이렇게 막 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도 수회독을 하시는 나중에는 본인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고, 처음에는 사실 뭐 운동화 끈을 묶든 리본을 묶든 뜨개질을 하든 그런 게 되게 힘들지만 계속 똑같은 패턴을 5번, 10번 이렇게 반복을 했을 때 눈 감고도 막 다른 일을 하면서도 다른 일을 하면서 리본 묶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나중에 되시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익숙함과 그리고 나 자신의 체화가 됐을 때 공부는 비로소 본인 자신의 그냥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익숙하게 됐을 때 그걸 한번 느껴보셔야 되는데, 그때 쾌감이 있어요. 쾌감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와, 내가 전날인데 이 책을 전날인데 1회독을 내가 그냥 다 해버렸어. 2회독을 하고. 그러면요 자신감이 정말 하늘을 찔러요. 정말 큰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고, 왜 시험에 자신이 없냐면 당연히 많이 보지 않았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전날에도 여러 번 이렇게 보다 보면요 내용을 뭐 100%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공부의 반복이 쌓일수록 책을 보는 횟수가 당연히 쌓일수록 자신감이 생기지만, 하지만 그 자만감으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면 자만을 하다 보면요 복습을 하는 게 귀찮아지고 복습을 게을리하게 돼요.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만약에 10회독 정도로 했다, 그 뒤에는 저 같은 경우는 문제집 위주로 풀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집을 보면 교과서에는 있는 내용인데 분명히 응용이 되고 얼마든지 문제를 꼬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꼬아내는 문제를 푸는 방법과 응용력을 문제집을 통해서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난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물론 이해는 돼요. 10번 보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문제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시대회 이런 걸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책이든 딱 10번만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전에 이 다음 페이지에 내가 어떤 부분에 밑줄을 쳤고 어떤 부분에 체크를 했다, 그런 게 생각날 정도로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 그런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생각이 나서 그냥 피식 웃게 돼요. 다음 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정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다시 요약을 해드릴게요. 제가 공부하는 1, 4, 7, 14, 이제 30이죠. 공부법은 데이 1, 2, 3, 4로 쭉 나가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9 이렇게 하면서 전에 했던 학습을 반복 복습하는 방법이에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제가 이제 했던 패턴이나 공부 방법들을 나중에도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얼마나 외워야 될까요? 한 장 채로 다 외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음을 주셔서, 하지만 그게 어떻게 그 방대한 양을 사람이 한 번만 했는데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일단은 힘들지만 콩나무 물 주듯이 한번 쑥 지나가야 되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너무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대충 하지 말고 꼭 적어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암기는 못하더라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어떤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곱씹어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좀 적어보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외우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넘어가셔도 돼요. 한 장을 공부를 했다면 다시 한번 그 한 장을 눈으로라도 한번 보고 두 번째 장을 넘어가라.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짧은 순간의 복습 자체가 나중에 기억으로는 정말 수시간, 수일 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주무시기 전에도 다 못 보더라도 그날 공부했던, 밑줄 쳤던, 그리고 체크를 했던 내용까지 눈으로 살짝씩만 건드려 가면서 하루를 마감하시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반복만 한다고 잘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본인과 공부와의 관계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나에 대한 체화,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공부를 했던 그 내용들을, 기억력을 잘 오랫동안 보존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시키는가,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두 번째인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자존감, 자신에 대한 믿음,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도 공부를, 그리고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했거든요. 저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지친다 하신다고 하면 저한테 노크라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저는 정말 아낌없이 조언들도 해드릴 수가 있고, 어떠한 방법이 좋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아는 한에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는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도 힘내시고요. 오늘 이 하루, 이 시간들도, 아쉬운 이 시간들도 정말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내가 꼭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미래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고 하면 그거 꼭 정말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정말 배신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즐거운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힘든 시간도 잘 버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토리파였습니다.